네, 제가 옆에 지금 노트북을 하나 놓고 음,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네, 지금 그거 녹화하려고 그러고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제가 같이 공유는 못하고 아직 이게 출판되기 전이에요. 제가 이게 책으로 된 거 종이 페이퍼를 사려고 했는데 아직 출판 전이고 PDF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책이 정말 좋아요. 제가 축구다에 빠지는 거 이 책만 좀 읽어도 좀 그래도 실력이 좀 올라갈 거 생각하고요. GPU 메모리 종류가 GPU 메모리는 코어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인 CPU 메모리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코어와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밑에서부터 피라미드로 다양한 특별하게 된 메모리와 그다음에 위에서 이제 캐시 메모리 설명했는데 그런 캐시 메모리랑 CPU하고 메모리하고 캐시하고 연결된 것처럼 GPU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GPU 메모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는 CPU의 메인 메모리와 동일하다. 그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유사하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와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상주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메인 메모리라는 GPU 메모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메인 메모리는 CPU의 메인 메모리와 유사하고 거기에 이 메인 메모리는 프로그램 자체 또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올라간다는 얘기고 CPU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GPU 메인 메모리와 데이터 읽고 써요. 그러니까 CPU는 GPU 메인 메모리와 데이터 읽고 쓰고 이것들은 PCI 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주고 받는 거고 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려. 그러므로 쿠다 프로그램은 여기다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해야 되는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다 프로그램을 메인 메모리에다가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상당히 줄여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하이드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게 GPU 메인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는 커널 사이에 보존되어야 되고 커널 호출될 때 그러니까 커널이 호출될 때 GPU 메인 메모리에 도움이 되는 게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재사용해야 돼. 연속적인 커널 호출. 그러니까 커널 호출이 계속 호출되기 전에 재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캐시 같은 데 보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로드 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있는 거를 GPU에서 커널 코드가 실행할 건데 그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재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메모리에 데이터 주고받는 이게 트랜스퍼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 주고받는 게 커널 실행의 병렬로 처리되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게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거고 이게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영화 같은 프레임들을 데이터 다루는데 데이터 처리 작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게 다음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이 처리되고 있는 동안 GPU에 전달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레임이 영화에서 현재 프레임이 프로세싱 되고 있을 때 다음 프레임은 미리 메모리에 딱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메인 메모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나 데이터는 GPU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고 그것들이 GPU에서만 읽을 수 있고 CPU에서 쓸 수가 있다. 지금 메인 메모리를 얘기를 하면서 텍스처 데이터나 상수 데이터가 GPU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가 그것들을 GPU로서 읽을 수만 있지만 CPU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라.
정확히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지금 초기니까 그때 좀 명확해지겠죠. 메인 메모리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 메모리, 상수 메모리. 컨스턴트 메모리는 GPU의 메인 메모리에 전용 64KB 상수 데이터로 예약돼 있어. 그러니까 GPU 메인 메모리에 64KB 전용적으로 상수 데이터, 상수를 위한 데이터가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 자체가 제일 큰 것 같아. 우리가 D램 같은 거 메인 메모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64KB는 전용으로 상수만 읽기 위해서 예약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상수 메모리는 L2 캐시를 바이패스 하는 전용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 메모리는 L2 캐시를 바이패스하는 전용 캐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모든 스레드가 와프로부터 읽는 모든 스레드, 와프라는 것 뒤에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의 와프로부터의 모든 스레드가 같은 메모리 위치로부터 읽는다면 이게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있는 것처럼 빨라. 그러니까 상수 메모리에서 L2 캐시를 바이패스하는 전용 캐시가 상수 메모리의 역할인데, 근데 그거는 와프로부터 모든 스레드가 같은 메모리 위치로부터 읽으면 실제 데이터는 레지스터에 있는 것처럼 빠르다 이런 얘기죠. 현재 최근 버전에서 MVC 컴파일러는 종종 검출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당신의 코드에 있는 이런 상태를 검출하고 자동적으로 상수형 메모리에 변수를 위치시켜놔. MVCC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상수형 메모리에다가 변수를 검출해가지고 그 상수형 변수에 저장할 거를 알아서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const라는 키워드나 restri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 상수형 메모리를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코드에서 const 코드나 restrict란 그런 키워드는 알아서 상수형 메모리로 가는 거죠. 그럼 상수형 메모리는 L2 캐시를 바이패스하는 전용 캐시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만큼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GPU 프로그램은 성능을 따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다 제어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기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상수형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메모리가 제약돼 있고 너무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파라미터의 테이블을 사용하지 마라. 사용은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의 형태로 룩업 테이블처럼 그런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다네요. 그다음 텍스처 메모리가 나오는데 텍스처 메모리라는 거는 GPU, 그러니까 GPU의 그래픽 처리 오리진에 직접 관련돼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GPU의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왠지 GPU의 텍스처가 있죠. GPU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처 메모리는 3차원까지 의 배열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2차원 배열의 로컬 어드레싱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어. 텍스처 메모리는 3차원까지 배열을 저장을 사용되고, 2차원 배열의 로컬 어드레싱이라는 주소를 접근해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그게 자기의 그러니까 보유한 캐시를 가지고 있고 보유한 캐시에서만 읽을 수가 있어요. 텍스처는 특별한 룩업 함수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 특별 룩업 함수라는 거는 텍스1D, 텍스2D, 텍스3D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함수들은
빠른 1D 인터폴레이션이나 2D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보관법입니다. 보관법. 또는 3D 트리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 매우 빠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 텍스처 메모리가. 이미의 입력 텍스처 안에, 그 GPU에 이제 오픈지를 보면 텍스처 있어요. 그 텍스처 안에 인풋 위치, 이미 인풋 위치를 위해서 1D 인터폴레이션이나 2D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나 3D 트리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빠르게 성공을 하는 거야. 텍스트 1D, 텍스트 2D, 텍스트 3D.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미지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에.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에서는 텍스처 메모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 룩업 찾는 거, 텍스처 룩업을 사용해서 권장하는 거. 그래서 텍스처 룩업이라는 걸 사용해서 강력히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책에 많은 예제들이 텍스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 책이 상당히 되게 좋은 게 세물의 세밀한 부분까지 활용하는 것 같아요. 푸다의 최근 버전이 추가적인 텍스처 기능에 대한 펑셔널리티, 기능을 지원하는데 레이어드 텍스처도 포함하고, 레이어드 텍스처는 뭐냐면 1D, 2D 텍스처가 인덱서블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인덱서블하다는 얘기는 숫자로 매겨져 있는 거죠. 그런 레이어드 텍스처를 포함한 게 지금 푸다의 최신 버전이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GPU로 쓸 수 있는 서피스, 표면. 그러니까 GPU에서 이제 오픈질 할 때 서피스가 나오고 텍스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GPU에서 표면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거고, 이 레이어드 텍스처를. 그리고 이제 로컬 메모리. 로컬 메모리는 각각의 고유한 실행 스레드에만 접근 가능한 그런 메모리 블록이에요. 로컬 메모리는 스레드마다 다른 스레드 접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중간 임시 저장 결과, 중간 임시 결과로 로컬 메모리를 위해서 스토리지를 오버플로우 하는 거로 사용될 수 있다. 스토리지를 저장 공간을 오버플로우 하는데 사용되는데, 레지스터가, 스레드가 가용한 레지스터가 불충분할 때, 공간이 불충분할 때 중간에 임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를 사용하네요. 그러면 스레드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레지스터와 막 데이터 저장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스레드가 처리하려는 레지스터가 부족할 때 이 로컬 메모리에다가 임시 결과를 저장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OS에서 메모리의 페이징 기법이 실제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로컬 메모리가 하드디스크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메모리인 거죠. 그렇게 이제 확장 생각해 보면 메모리가 레지스터가 빠른데, 그리고 캐시는 로컬 메모리 좀 느려. 그래서 로컬 메모리는 느리지만 레지스터처럼 이렇게 약간 겸허하게 쓰는 거고, 우리가 실제 메모리가 빠르지만 용량이 한정이 있으니까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비슷하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파일은 각각의 SM이라는 거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예요. GPU에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하나의 단위로 보면 돼요. 각각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64KB 32비트 레지스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4,000, 레지스터가. 근데 그 하나의 비트가 32비트짜리가 64K니까 6555야. 65만 개. 그 정도 레지스터 갖고 있는데, 그게 스레드 블럭, SM 단위로 SM에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실행되는 스레드 블럭이 동시 실행됨으로 인해서 균등하게 공유될 수 있는, 그리고 레지스터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 CUDA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합력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얘가 레지스터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메모리 자원으로 여겨지는 거죠. 레지스터 파일이 여러 개의 스레드가 협력해서 작업을 할 건데 그때 매우 중요한 메모리 자원으로 여겨지는 거고 실제 64kB 제약이 있어. 최대 숫자의 동시에 와프. 그러니까 이 동시 와프라고 나오는데 컨커런트 와프라는 거예요, 지금. 최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와프. 근데 여기 와프는 2000개 스레드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네요, 소괄호로. 그러니까 이 와프스의 하나의 와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와프지. 근데 최대 수의 동실행되는 와프에서 제한된 64는 2000개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어진 SM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의미하는 게 컴파일러가 하나의 스레드한테 32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도록 하게 한다면 스레드 블락이라는 건 스레드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SM,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에서 구동 중인 여러 개의 스레드 블락의 최대 수가 줄일 수가 있어, 점유율.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수라는 건 occupancy야. 점유율을 줄일 수가 있고 잠재적으로 해를 주는 그 성능에 이제 해를 주는 그런 거를 얘가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MVCC 컴파일러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컴파일 할 때 하나 스위치 옵션인데 걔가 언더바 그냥 다시 2개 맥스 R 레그 카운트 일단 숫자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이 그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리스트 파일에 뭐 그런 걸.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 그러니까 스레드 연산 성능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점유율에. 그때 전체적인 성능을 튜닝할 때 사용되네. 여기 맥스 레그 카운트라는 요게요. 레지스터 파일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레지스터 파일에 전체 65,000개의 그 레지스터 파일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충 나온 거네요. 그다음 쉐어드 메모리는 각각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32kB나 64kB 쉐어 메모리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32kB에서 64kB 사이에 있는 걸 제공하는 거예요. 커널이 쉐어드 메모리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구되는 커널 사이즈가 이제 쉐어드 메모리 요구하면 그러면 커널 실행 시간, 컴파일 타임이나 커널이 실행되는 시간에 선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그 커널에 이제 어떤 코드를 짤 때 거기다가 쉐어드 메모리의 용량 같은 거를 내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각각의 동시에 실행되는 스레드 블락,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스에서 그러면 같은 크기의 메모리 블락을 얻어내고 그래서 너의 커널 코드가 맥시멈 양, 쉐어드 메모리의 최대 양의 반 이상을 요구하면 그러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점유율이 하나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당 하나의 스레드 블럭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유율을. 실제적인 커널은 일반적으로 가용한 메모리의 반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요청 못해요.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려고 커널이 요청하는 거는 반 미만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는 중요해. 왜냐하면 매우 빠르고 그게 다른 것들하고 그러니까 스레드 간에 다른 것들하고 스레드 블락에 있는 그 스레드들끼리 다른 스레드하고 이렇게 통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쉐어드 메모리가 왜냐하면 쉐어드 메모리 자체에는 우리가 그리드가 있고 그리드 안에 블락이 있는데 블락 안에는
스레드들이 여러 개 있어. 근데 여러 개 스레드들이 쉐어드 메모리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초기 쿠더 예제는 빠른 메모리 접근을 강조를 했어. 쉐어드 메모리에 의해서 강조했는데 나쁜 성능을 가진,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를 가지고 나쁜 성능에 대해서 비교해서 쉐어드 메모리가 하면은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최근 GPU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빠른 접근을 위해서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해서 그 캐시에 더 좋은 캐싱하는 거를 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능 여기가 지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트레이드오프예요. 그러니까 성능을 쉐어드 메모리의 양이 크게 필요하면 그러면 SM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스의 점유율이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성능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드오프 생긴 거고 현재 GPU는 L1, L2 캐시를 함께 사용해. 효율적으로 메인 메모리를 접근하는 거 레이턴시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이드 레이턴시라는 거는 메인 메모리의 트랜잭션이라는 건 데이터 주고받는 그 트랜잭션을 덜하게 그 L1, L2 캐시를 사용하는 거고 이 캐시는 효율적으로 가장 잘 작업하는 언제 그러냐면 하나의 와프에서 32개 스레드가 32개의 인접한 메모리 위치까지 에서의 32비트짜리 변수에 접근할 때 그리고 32 메모리 바운더리에 온라인 돼 있으면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32비트 단위로 뭐 이렇게 처리를 데이터를 트랜잭션 하라 메모리하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고 그런 메모리 어드레싱 패턴이 메모리 코알리싱을 제가 몰랐는데 후다 다큐멘트에 보면 메모리 코알리싱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메모리 어드레싱을 하는데 32비트 단위로 변수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변수 메모리에 있을 건데 그 메모리에서 가져올 때 32비트 단위로 가져와야 32비트 변수인데 걔가 32개의 영이 속돼 있어야 돼. 그러면 실제 32 워드니까 8바이트가 32개 워드 단위로 메모리를 가져오는 거를 후다 다큐멘트에서는 메모리 코알리싱이라고 하는 거죠. 후기 다큐멘트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후기 GPU에는 이제 캐싱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캐시가 많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네. 그래서 최근에 GPU는 그런 규칙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인접한 스레드에 대해서는 인접한 메모리 위치를 어드레싱해라.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다음에 나오니까